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민의 주식뉴스공장 1월 26일 금요일 시장 특징주 시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4종목 정도를 일단 체크를 좀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최근에 이제 해외 쪽에서도 보면 아침 모닝브리핑에서 설명을 좀 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해외 쪽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종목군의 하나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입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부분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마이너스 한 9% 정도 하락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상반되는 흐름 부분들의 움직임 해석 부분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실적이 무조건 좋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실적이 무조건 나쁘다고 해서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 것보다는 향후의 전망 부분에서 어떤 방향성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지,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실적이 좋다는 것은 뭔가 업황 부분들이 좋다는 건데 향후에 뭔가 업그레이드 시킬 만한 내용 자체가 조금 작다 하면 다시 주가는 비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이고, 반대로 현재 실적 부분들이 좋지 않다는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도 향후에 기대치 부분들이 상승을 한다 하면 업황의 턴어라운드라든지 뭐 오늘의 실적이 마이너스 10인데 향후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정도까지 축소가 된다고 하면 역시 주가 반등 부분도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 관련된 부분들을 오늘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종목군으로 현대모비스입니다. 오늘 하락세가 상당히 좀 컸던 종목군 중에 하나예요. 자, 현대모비스를 조금 중장기적으로 2001년도부터 흐름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한 단계 2009년도부터 퀀텀 점프를 했어요. 10만원 이하에서부터 40만원대까지 대용주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6만원 종목이 40만원, 거의 600%, 700% 상승 부분들 나왔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아침 모닝 브리핑하고 마감 브리핑하고 뭐 핫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장에서 버블, 뭐 실전 전략 부분도 다양한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제2의 오늘 마침 현대모비스니까 현대모비스처럼 대용주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뭐 1조 이상 되는 종목군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군들이 앞으로 제법 많이 나올 거예요. 제법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시장 점유율, 특히 현대기아차가 미국 시장 점유율 뿐만 아니라 그래서 미국 시장, 중국 시장 점유율 부분들을 올리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가 어디서부터 조금 무너지기 시작했나요? 중국 쪽에서부터, 그리고 공장 부분들이 조금 뭡니까? 지금 작년에 아무래도 2014년도, 2010년도 주가 부분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까지 더 깨지는 게 아니라 조금 뭡니까? 회복 부분들이 할 타이밍이 됐는데 회복 타임 부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20만원대에서 30만원대에 움직여야 되는 종목군인데도 지금 20만원, 24만원대까지 한 단계 레벨업 다운이 됐죠. 이 가격, 30만원대에서 가격 부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좀 횡보를 해야 되는 가격대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사드 관련된 부분들로 한 단계 다운됐어요. 한 단계 다운되면서 지금 아직 이 하단, 박스권 하단 부분들을 계속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매물대가 워낙 많은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국 시장 점유율 최근에 살짝 뭐 개선되는 폭부분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현대 기아차가 아직 본격적으로 몸 풀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자동차 섹터가 실적이 좋은 섹터는 아니에요. 실적이 좋은 섹터는 아니지만 워낙 평가 뭐 저평가 상태, 자산가치 대비 워낙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작고 그 다음에 어떤 현재 시장 부분에서 마이너스 되는 게 워낙 작년, 재작년에 컸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오늘 주가가 마이너스 8% 정도 빠졌어요.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 2018년도 자동차 섹터, 특히 뭐 이 소비재,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반 휴대폰보다는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한 번에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뭡니까? 목돈이 생기거나 뭐 여유의 소비 관련된 여유 부분들이 생겼을 때 구매 부분들 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살아났을 때 조금 뭡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한다고 하면 한 2순위에서 3순위 정도로 움직이는 종목군 섹터의 성향 자체가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8% 실적 안 좋습니다.
당연하겠죠.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 현대 기아차의 부품 라인 부분들을 공급을 하는데 중국에서 작년 내내 그렇게 망가졌는데 올해 4, 4분기 실적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주가 부분들이 나와서 약간 비탄력적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죠. 비탄력적 부분이 나올 수 있지만 여기 가격대에서 22만원대 이 가격대 있죠. 오늘 지금 24만원대까지 빠졌지만 여기서 만약에 박스권 하단 만약에 이 지난번에 10만원대 여기까지 있겠지만 이 가격대 20만원대 초반 가격대는 상당히 저가 메리트 부분이 상당히 있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올해 아시다시피 현대 기아차가 신차 SUV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그 다음에 수소차 관련된 신차의 판매 부분들에 상당히 전폭적인 드라이브 부분들 좀 걸고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 외에 글로벌 시장에서 카쉐어링 관련된 어떻게 신호탄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현대차도 여기에 지금 발을 좀 딛기 시작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올해 현대 기아차의 신차 효과 부분들을 1차적으로 기대하십시오. 오늘 마이너스 8% 빠졌다 해가지고 대형주 라인에서 실적이 좋지 않지만 올해 중상 2분기 3분기부터 조금씩 이 실적에 대한 마이너스 요건 부분들을 플러스로 바꿔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 시점에서 고생을 좀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주가 부분들을 버리고 그러실 필요는 없다. 다음 이걸 일단 비중 부분들을 확대하시는 거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 다른 종목들도 매매해가지고 수익권 나면 더 추가 매수 부분들 할 타이밍 부분들을 기다리시는 게 낫다. 그러면 마이너스 8% 실적이 안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목군에 대해서 기대감 자체를 버릴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일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펄어비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군은 하디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제가 여러 방면으로 얘기를 좀 들었던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게임주예요. 게임주인데 11월 말인가요? 제가 이제 게임주들의 신고가 파동 부분들 11월 말이니까 이 정도죠. 신고가 파동 부분도 예의주시할 필요 있다. 시가총액 자체가 오늘 뭐 펄어비스뿐만 아니라 NC소프트 그 다음에 뭐 웬만한 위메이드, 액터주, 웬만한 게임주들 다 5에서 7%, 8% 이상 급등 부분들이 좀 나왔죠. 하나를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일단 이 종목군들이 벌어들이는 전체적으로 이 이 게임 업종의 시가총액 자체가 게임주가 조선 건설 기계 이 종목군들의 시가총액을 이미 넘었어요. 이때 넘어서서 시작했어요. 그 의미는 뭡니까? 수익 자체를 잘 낸다는 거죠. 수익을 잘 내다 보니까 당연히 신고가 파동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 NC소프트, 넷마블, 그리고 또 하나 도 뭐죠? 이 세 개 회사들이 다 매출액 자체가 지금 작년 대비 다 점프해요. 그러면 실적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가 파동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플러스 알파로 셀트리온이 상장 이전 부분들을 하면서 상장 이전 부분을 할 때 다른 섹터 부분들도 있지만 게임주들이 그래도 시가총액 자체가 큽니다. 실적을 내는 종목군이고 그리고 KRS 300 관련된 부분들이 진출 부분이 됐을 때 이 수급이 어떤 종목 것을 택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게임주들의 관심권은 계속 ING 중이다. 신고가 파동 부분들 계속 나오기 때문에 추세 부분들 최소한 뭐 5일선에도 21선 이 가격대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21선 계속 타고 움직이고 있죠. 21선 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 부분들을 심리적 어떤 전체 추세 단기 추세 부분들의 맥점 부분들 보시고 그 가격 위상이면 뭘까요? 그냥 그대로 들고 가는 거예요. 이러면 게임주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워낙 좋아요. 실적이 계속 ING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뭐 수익률 자체가 워낙 잘 나오고 있죠. 이런 데다가 만약에 중국 시장까지 열려버리면 이 종목군들은 다시 점프가 시작되는 거죠. 판호를 받고 여기에서 중국에서 허가 관련된 부분도 진행된다면 앞에 지금 뭐 6, 8만원대부터 지금 20만원까지 한 4배, 3배 정도, 3배, 3.5배 정도밖에 안 움직였어요. 더 움직여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세 부분들을 맥점 부분들, 21선 파동 부분들이 움직이니까 이 부분들을 체크해 두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세 번째 종목으로 J 컨텐트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J 컨텐트리. J 컨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제가 참 애정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예요.
신고가 파동 역시 이것도 나오고 있죠. 어, 넷플릭스가 J 콘텐츠를 얘기하는데 왜 넷플릭스를 얘기하냐고 그러실 수 있어요. 넷플릭스가 올해 실적 발표 부분들 나오면서 1달러 정도 가격 인상 부분들 진행했고, 유저층들 있죠. 유저층들은 국내에서 미국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증가를 하지 않았는데 해외 쪽에서 증가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방송 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런칭 부분들 했을 때 상당히 시끌벅글 했었지만 제가 콘텐츠 질 보고 이건 아니다. 콘텐츠 자체가 워낙 볼만한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옥수수라든지 TV, 비디오 포털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이런 포털이 훨씬 더 퀄리티가 있었는데 여기가 자금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체 제작 부분들의 프로그램, 작년에 뭐 옥자도 마찬가지고 하나씩 하면서 컨텐츠 시장의 발을 확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J 컨텐츠도 마찬가지고 JTBC도 마찬가지고 CJEN은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도 보면 신고가 파동 부분 나오고 있죠. 이 컨텐츠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지금 만약 재작년에 1이었다면 한 2, 3 정도까지 퀀텀 점프하고 있어요. 퀀텀 점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가 파동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 J 컨텐츠뿐만 아니라 JTBC라든지 CJEM이라든지 넷플릭스가 작년에 아마 제 기억으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투자했던 자금, 컨텐츠에 투자했던 자금이 8조, 7조 정도 될 거예요. 올해 더 투자를 해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만 방영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판권 부분들의 진출이 이런 회사들의 어떤 하나의 밸류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역할 부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회사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미디어 빅뱅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럼으로써 외국인과 기관의 로컬 부분들이 들어오고 주가는 당연히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한 단계 상승 부분들이 진행이 됐죠. 신고가 파동 부분이 나왔어요. 이 신고가 파동 부분들 여러분들이 계속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시장 자체가 템베거 시장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물론 신고가 나오면서 꺾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항상 보면 N자 파동 부분들을 봐야 된다 그랬죠. 상승, 하락, 그 다음에 상승, 하락, 그 다음에 다시 상승. 이런 추세 부분들의 연장성 부분들이 계속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파동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 부분들 보실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 빅뱅 부분에서 컨텐츠의 기술력, 컨텐츠의 어떤 장악력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계속적인 시장에서 어떤 외국인들 조금 전에 매수가 들어온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 자체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계속 ING가 되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마지막 종목으로 대림산업입니다. 대림산업도 역시 어떻게 보면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부분에서 마이너스 섹터 실적이 안 좋으니까 삼성엔지니어라든지 뭐 삼성중공업, 특히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다 해외 쪽에서 조선건설 쪽은 아직까지는 실적 자체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최근에 소남의 파동 부분에서 이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흐름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건설업종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어떤 퀘스천 부분들이 좀 들면서 오늘 주가 하락 부분이 나왔죠.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지금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저가수주, 최근에 조선업종이 저가수주가 좀 해도 된다는 것보다 조금씩 해보려고 하는 그런 추세 부분도 좀 가지고 있죠. 아직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중동 지역에서 여러 가지 건설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대폭적인 모노 개방 부분들이 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요 부분들이 급격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발주를 다양한 투자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설업종도 현재 실적에 대한 이 마이너스 되는 요건 부분들 역으로 저는 그런데 향후에도 건설업종에 대한 이 턴어라운드 실적에 대한 개선, 지금 마이너스 10이라면 앞으로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 정도까지 개선될 부분들은 상당히 더 있다. 그래서 낙폭이 컸던 만큼 다시 기술적 반등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7만원대 가격대라면 대림산업도 관심권을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1월 말이 되고 2월달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의 단기 모멘텀이에요. 실적 관련된 부분들은 전체적인 추세 부분들은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하락 부분들이 너무 급격하게 나온다 하면 역발성으로 저가 매수 부분들을
관심권을 좀 확대를 하는, 남들이 매도 부분들을 진행할 때 이걸 더 살 수 있는 접근 포인트 부분들로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금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1월 26일 시장 특징주 4종목 현대모비스, 펄어비스, J컨텐츠리, 대림산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좋아요, 그 다음에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